자, 저희가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 노화로 인해서 오는 통증과 또 젊은 층에서 오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은 전혀 좀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제가 한 20년 동안을 허리 환자를 봤는데 젊은 분들하고 나이 든 분들하고 좀 양상이 틀립니다. 특히 MRI 소견이 좀 틀리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요게 이제 아마 고령, 나이 드신 분의 그 허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일로그램이라고 이 척수액을 찍을 수 있는 MRI 기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눌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척추협착이죠. 척추협착이라는 거는 뼈 자체가 좁아지면서, 인대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도 틀리고 예후도 틀리고 증상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주로 엉치가 아프고 걷기가 힘드시다고 그래요. 네. 어떤 분은 여기서 저기까지 5분 건도 못 가고 저희 병원에 와서 화장실에서 외래 오는데도 중간에 한번 쉬었다 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행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는데 그런 증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제일 또 흔한 증상은 엉치라든지 엉덩이가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정상입니다. 요게 정상의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구멍이고요. 예. 요게 이제 척추협착이죠.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예, 거의 보이지가 않죠. 요 하얗고 까만 이 벌집 모양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예. 요 아주 까만 거는 인대고 요 좀 하얀 거는 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목을 조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의 목을. 그래서 걷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관절경으로 해서 신경을 완전히, 여기 신경이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요 신경을 완전히 풀어주면은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혀 지금 젊은 층에서 올 수 있는 허리 통증과 노화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이쪽으로 계속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만 67세로 보는데 저 나이 우리 나이는 69세거든요. 네, 69세시고요. 네. 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많이 궁금하세요? 아니, 허리가 조금 한 1시간 이상 서가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요. 네네. 네, 허리도 아프지만 허리는 가끔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네. 다리가 밤에 잘 때 쥐가 잘 나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에 약간 디스크기가 한 3군데 조금씩 있는데 네. 이 정도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허리 때문에 치료한 적은 없거든요. 예. 다리 쥐가 나서 이걸로 제가 한의원을 찾아가 봤어요. 누가 네. 잘한다길래. 그래서 한의원에서 허리 침을 맞고 나니 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아픈데 다리가 밤에 쥐가 나는 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의원을 또 다시 바꿨어요. 그랬는데 조금은 잡혔는데 아직도 덜 잡힌 것 같은데 네. 허리를 인해서 다리가 쥐가 나나요? 그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무실 때 좀 다리 쪽이 많이 저리고 불편하시고 다리 쥐가 잘 난다고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이것도 허리 때문인지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래 이제 쥐가 나신다고 호소하시는 연세 드신 분, 어르신께서 오시면은 가장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쥐가 신경 자체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당뇨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건지. 제 당뇨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전해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마그네슘이 좀 적어서 그러니까 검사를 다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은 게 쥐가 많이 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척추 협착이 이제 시작할 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리를 뻗으면 쥐가 많이 나고. 네, 이제 다리를 뻗으면. 그렇죠. 좀 오래 걸으시면 어때요? 오래 걸으시면 다리 힘이 걸을 빠지지. 때는 별로 쥐가 안 나는데 예. 어쩌다 한 번 발가락이 예. 쥐가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치는 않은데 한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허리 MRI도 체크를 해서 이게 진정 디스크라든지 척추 협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당뇨의 질환에 따른
신경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이 마그네슘 같은 게 좀 떨어져서 오는 신경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에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 마그네슘은 선생님 처방 안 받고 그냥 본인이 사서 먹어도 되나요? 그게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검사를 해서 농도가 낮은지를 보고 드셔야지 농도 높은데 굳이 먹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게 원인이라고 지금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다리 쪽에 쥐가 잘 나서 불편하시다고 설명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쪽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처럼 허리 통증이나 뭐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통증도 좋습니다. 허리 통증, 허리 건강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의 원인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증상에 따라서 시술만으로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의사들도 사실 이분이 시술해서 다 나을지 수술해서 다 나을지 확신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분은 시술로 많이 좋아졌더라. 이 정도 문제가 심하면은 시술로는 별로 결과가 안 좋더라. 그런 통계적인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보통 저의 경험 아니면 다른 우리 척추하시는 원장님들의 경험도 똑같지만은 이 심하지 않는 경우, 척추 협착이 심하지 않고 초기 디스크도 많이 튀어나오고 조금 튀어나온 경우에는 시술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허리 통증이라는 게 꼭 눌려서 아픈 게 아니고 눌려서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요. 그 신경 염증을 없애주는 그 주사라든지 카테트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없어지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시술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그게 넘어서면은 너무 그 노력이나 힘을 거의 너무 들이지 말고 고통을 들이지 마시고 그럴 때는 빨리 어느 정도 그 넘었으면은 수술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수술 치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판단은 우리가 이제 전문 의에게 네. 좀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나의 경우에도 시술로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시술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 허리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급성 통증, 급성 허리 통증일 경우에 이거는 눌려서 갑자기 늘려도 그럴 수 있지만은 신경이 눌리면서 거기에 이제 좀 뻘겋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염증만을 제거하거나 척추 협착이 아주 심하지 않고 네. 초기인 경우 조금 눌린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로 풀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 디스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시술 치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네네. 들어볼게요. 시술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꼬리뼈를 통해서 약물이라든지 카테터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옆에서 척추 추간판 자체에 거기서 약물이라든지 뭐 레이저라든지 고주파를 써서 그 신경을 갖다가 감각을 좀 떨어뜨려서 실제로 병변은 있지만은 환자가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꼬리뼈를 통한 카테터 주입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나왔던 풍선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이 방법을 하는 거고요. 이 모든 방법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눌려 있는 거 그걸 제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약물을 주입해서 거기에 신경이 많이 부어 있는 걸 갖다가 가라앉혀서 통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낫느냐? 예. 완전히 낫는 사람도 있고 또다시 재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한 번에 끝내시기보다는 한 두세 번 해보셔야 되는데 할수록 점점 결과가 안 좋습니다. 점점 더 아파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술 치료 방법도 살펴봤고요. 이런 관절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좀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관절경은 이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술하고 수술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옛날에 무릎 수술을 할 때 무릎을 다 절개하고 수술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열었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새는 무릎도 구멍을 2개만 뚫고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이 척추에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네. 척추에도 그 구멍 2개만 뚫고 하게 되면은 별로 통증이 없고 바로 회복이 되고 피도 많이 안 흘리기 때문에 의사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관절경 수술도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자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척추 수술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그 척추 수술하고는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술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예. 환자가 이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다리가 있고요. 이 기구가 다 관절경 기구입니다. 요새 이제 새로 나온 기구들인데, 그래서 왼쪽에는 관절경을 잡고 오른쪽에는 우리 기구 인대를 제거하다든지 뼈를 갈아낸다든지 예. 그걸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요. 모니터를 보고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거의 별로 없고요. 환자도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네. 마취로만 가능하고 회복도 빠르고 제일 저희 그 의사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피가 별로 안 나니까 옛날 같으면 피를 여러 파인트를 주입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피를 많이 맞게 되면 환자가 기진맥진하고 회복도 그렇죠. 늦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저희가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 관절경으로 일단 들여다보면서 수술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여다본 사진도 좀 있을까요? 요게 아마 이쪽에 척추가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척추 예. 협착도 있어 아주 심하게 아팠던 분인데요. 요게 이제 수술 완전히 이제 제거한 사진입니다.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쪽이 다리 쪽이고 저희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쪽으로 신경이 하나 나오죠. 여기가 많이 막혔던 건데 예. 요거를 맨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절경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한 3mm, 4mm 정도 구멍 2개만 뚫고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한 40배가 확대됩니다. 그 화면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수술하면은 나사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열고 했기 때문에 넓게 열어서 피도 많이 나고 흔들흔들 하니까 수술 후에 나사를 고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나사 고정 없이 딱 필요한 데만 감압을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척추 수술보다는 조금 더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뭐 빠르신 분은 젊으신 분은 뭐 그날 오전에 하면 오후에 걸어 다니시고요. 아, 그래요? 예, 보통 나이 들어서 여러 레벨 하시는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누워 있다 가시고 보통 집에 한 3, 4일이면 가시더라고요. 웬만하면요. 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나사못을 고정하든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일주일, 2주일도 걷기 힘들죠. 그렇죠. 누워 예, 계셨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남기고 비정상적으로 눌린 데만 제거하기 때문에 네. 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관절경 수술 나도 좀 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적용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이 수술을 했을 때 아주 좋은 예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제일 저희가 권유하는 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연세도 80이시고 그런 분은 허리 수술할 생각을 못 하세요. 근데 엄청 아프시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 이제 내려와서 젊으신 분들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경우 그럴 수가 있고 증상으로는 치료를 한 달간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든지 계속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쩔룩거리고 그러신 분들은 네. 예, 이런 그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걸 계속 시술로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마비 증상이나 배뇨장애, 그 대소변 가리기가 힘든 게 이거는 응급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예. 디스크 탈출이 심한 경우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수술 옛날에 이제 큰 수술들을 많이 했죠. 그 고정 수술을 3군데 4군데 하고 철봉을 완전히 끼워놓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5년에서 10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예. 그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밑에를 굳혔기 때문에 위에가 힘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신경이 눌리고 디스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 이러한 수술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관절경 수술이 가능한 대상 살펴봤고요. 좀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